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년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료해온 김민준 박사입니다. 황금기 노년을 맞이하신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 걷기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도한 걷기는 여러분을 강하게 유지하는 대신 관절을 닳게 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솔직히 말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사들은 지나치게 걷는 것이 이동성 문제, 만성 피로, 심지어 염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기 활기찬 74세 은퇴자 김철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걷기가 젊음의 셈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고 활기차게 지내겠다는 일념으로 몇 시간씩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강해지기는커녕 김철수 어르신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뻣뻣하고 쑤셨으며 에너지 수준은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과도한 걷기가 실제로는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절에는 염증이 생겼고 근육량은 감소했으며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7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왜 지나친 걷기가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건강하고 강하게 지내기 위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실제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관절 악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은 자연스럽게 연골을 잃습니다. 연골은 뼈 사이에 부드럽고 미끄러운 쿠션으로 충격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 특히 보도나 포장도로와 같은 단단한 표면을 걸을 때, 관절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스스로 빠르게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연골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는 관절이 일상적인 마모로부터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걷기는 연골과 주변 조직에 미세 외상, 즉 아주 작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염증, 뻣뻣함, 그리고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일상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긴 산책 후에 무릎이나 엉덩이가 아팠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요구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지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지지력이 없는 신발을 신고 걷거나 용서 없는 단단한 표면 위를 걷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보도, 휴식 없이 긴 거리를 걷는 것, 매일 수만 걸음을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빠른 관절 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적당히 하면 절대적으로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하면 불행히도 장기적인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에만 의존하는 대신 수영, 자전거 타기 또는 등산 스틱, 워킹폴, 사용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통합해 보세요.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이면서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기동성 있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근육 손실과 약화. 많은 사람들이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주로 지구력 근육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항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 없이는 이러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약화, 불안정성 및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몸의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한 다리와 코어 근육은 관절을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고 저항 운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뼈와 관절이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이는 통증, 불안정성, 그리고 부상 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력 강화 운동 없이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자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한 코어와 다리 근육은 나쁜 자세를 유발하여 허리, 엉덩이,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는 결국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항상 근력 운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맨몸 스쿼트, 저항밴드 운동 또는 가벼운 웨이트 리프팅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켜 낙상 및 부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이유, 만성 피로와 과사용 부상. 70세 이후 우리 몸은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걷기는 반복적인 동작이며 너무 많이, 특히 몸에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고 걷는 것은 만성 피로, 근육 과사용, 그리고 느린 회복 시간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장거리를 걸으면 몸은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는 근육 피로와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산책 후 활기차고 상쾌함을 느끼는 대신 지치고 쑤시고 심지어 잠들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정강이 통증, 신 스플린스, 족저 근막염, 그 성가신 발뒤꿈치 통증, 무릎 통증과 같은 과사용 부상이 훨씬 더 흔해집니다. 이는 특정 근육과 관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반면 다른 근육들은 약한 상태로 남아 불균형과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함과 회복입니다. 매일 아주 긴 산책을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대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더 짧고 질 좋은 산책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칭, 폼롤링, 심지어 부드러운 요가를 통합하는 것은 근육 긴장을 줄이고 회복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말 환상적인 운동 형태이지만 특히 70세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장수와 이동성 유지의 진정한 비결은 균형입니다. 적당히 걸으세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일을 두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질 좋은 움직임을 목표로 하세요. 근력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근육을 키우세요. 그리고 회복을 우선시하세요. 휴식하고 스트레칭하고 항상 몸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수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지내고 관절을 보호하며 앞으로 오랫동안 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활동적으로 지내고 관절을 보호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활기차게 느끼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필수적인 변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걷는 시간을 줄이세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길고 지치는 산책 대신
더 짧고 효과적인 움직임, 즉 편안한 속도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질 좋은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진정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몇 시간씩 걸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짧고 꾸준한 걷기는 관절과 근육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건강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현실은 70세 이후에는 운동 세션 사이에 몸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걷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관절 통증, 근육 긴장, 피로와 같은 과사용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근육, 관절 및 심혈관 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은 몸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기회를 줍니다. 꾸준하고 적당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세에 정말 집중하고 항상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불편함, 피로 또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휴식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치고 고갈된 느낌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꾸준함이며 더 짧은 산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루틴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전반적으로 더 큰 이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통합하세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훌륭한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량을 보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이 실제로 가속화됩니다. 근육을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근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낙상, 관절 부담, 심지어 골절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걱정 마세요. 환상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 체육관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이 근육량과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쉬운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쿼트. 다리를 강화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환상적이며 이는 쉽게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한 다리는 또한 무릎, 엉덩이, 허리를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 푸시업, 과도한 노력 없이 상체를 단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벽 푸시업은 관절에 훨씬 부드러우면서 팔, 가슴, 어깨를 강화합니다. 상체 근력은 물건을 들거나 장복이 물품을 나르거나 단순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저항밴드 운동, 저충격 방식으로 근력을 키우는 부드러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저항밴드는 저항을 만들어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근육 그룹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몸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코어, 다리, 팔을 강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을 잃으면 관절이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져 통증, 불편함, 부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여 압력을 줄이고 뼈를 보호합니다. 이는 불행히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위험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더 강한 근육은 또한 균형과 자세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부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좋은 자세는 허리와 목 통증의 위험을 줄이고 향상된 균형은 안정성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일주일에 단 2-3번의 근력을 써 근력 운동 세션을 목표로 하세요. 이것이 엄청난 시간 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짧고 집중된 세션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무거운 무게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스쿼트, 푸시업, 런지, 플랭크와 같은 맨몸 운동은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매우 중요한 관절에 훨씬 더 쉽습니다.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이세요. 근력 운동을 루틴에 통합함으로써 이동성, 안정성 및 독립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절을 보호하고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사랑하는 모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셋째, 회복을 우선시하세요. 운동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만 회복은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근육과 관절이 치유되고 재건되며 더 강해지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는 부상을 피하고 피트니스 여정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이 회복 과정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이나 산책 후에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다리, 엉덩이, 등과 같이 뻣뻣해지거나 경직되기 쉬운 부위에 집중하세요. 이는 유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은 또한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육 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종아리, 허리를 대상으로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종종 뻣뻣해지므로 통증 없는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폼롤링과 마사지 또한 회복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근육 긴장을 풀고 성가신 근육 뭉침을 분해하며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폼롤러를 사용하거나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근육으로의 건강한 혈류를 촉진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더 빠른 회복을 돕고 뻣뻣함을 예방합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간단한 테니스 공도 근육의 긴장된 부위, 특히 허리나 어깨와 같은 부위를 목표로 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간과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회복 측면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몸은 운동 후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근육이 실제로 스스로 재건되어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는 과훈련과 번아웃의 위험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피로, 부상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할 기회를 주는 완전한 휴식일을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휴식일 동안에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아주 가벼운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부드러운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은 몸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단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몸은 운동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작동 중인 근육과 조직을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건너뛰면 본질적으로 자신의 진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쉬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과사용 부상, 만성 통증 및 피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휴식과 회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계속 발전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불필요한 마모 없이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복을 우선시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이 통증 없이 활력을 되찾고 다음 운동이나 산책을 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활기차며 더 능력 있다고 느낄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운동이 항상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령에서는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75세 어르신들이 60세처럼 움직이는 반면 다른 분들은 90세처럼 느끼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훈련하고 회복하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느려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걷고 난 후 활력이 넘치는 대신 더 피곤하거나 아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이치에 맞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몸의 속삭임이 외침이 되기 전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종종 그 작은 통증과 아픔을 견뎌내며 강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며 그 작은 찌릿함, 그 뻣뻣함, 그 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조절하고 쉬고 회복하라고 말하는 속삭임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상당한 통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만드세요. 오늘의 작은 휴식과 조정이 내일의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노인 건강 팁과 조언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